부장님들도 아시잖습니까? 이미 회사에서 자리가 없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추가드리니 체면 유지하며 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32년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호는 PC도 없는 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구석진 자리, 창문도 없는 곳.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앉아 시간만 때우는 굴욕.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집 창고 깊숙이 묻혀있던 30년 전 그 노트가 며칠 후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 한별케미칼 본사 5층 복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수호는 스마트폰 문자 알림을 확인했다. 전략기획실에서 온 메시지였다. 정수호 부장님, 오늘 오후 2시 7층 중회의실로 와주십시오. 7층? 32년을 이 회사에 다녔지만 경영진 전용층인 7층은 처음 올라가는 곳이었다. 정수호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좋은 일로 부르는 건 아닐 것 같았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구석 테이블에는 50대 중반에서 후반의 간부 5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정수호 부장, 구매팀 박영수 차장, 품질관리부 최민호 부장, 총무팀 김정혜 과장, 영업지원팀 이상훈 차장. 5명 모두 같은 문자를 받았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박영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다들 같은 문자 받았지?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퇴 얘기겠지 뭐. 김정혜는 수저를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상훈은 말없이 밥만 먹었다. 정수호는 조용히 말했다. 일단 가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명은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그릇을 비웠다. 오후 2시 7층 중회의실. 5명이 들어서자 전략기획실장 윤재혁이 회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42세,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미국 MBA까지 마친 그는 3년 전 대기업에서 스카우트된 인재였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비쳤다. 앉으십시오. 윤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5명은 긴 테이블 한쪽에 나란히 앉았다. 윤재혁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표지에 글씨가 보였다. 2025년 하반기 희망퇴직 프로그램 안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사 실적이 3년째 하락 중입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윤재혁은 서류를 한 장씩 5명 앞에 밀어놓았다. 50대 이상 간부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희망퇴직 프로그램입니다. 12월 말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수호는 서류를 펼쳐봤다. 퇴직금 산정 기준, 지원 조건, 일정. 32년 근속 기준 법정 퇴직금에 위로금 1천만 원 추가. 하지만 32년에 대한 보상치고는 초라했다.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장님, 저희가 꼭 나가야 합니까? 윤재혁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엑셀표였다. 최근 3년간 인사평가 결과입니다. 박영수 차장님, C등급 2번, D등급 1번. 최민호 부장님, C등급 3번. 김정혜 과장님, D등급 2번, C등급 1번.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겼다. 이상훈 차장님, C등급 3번. 정수호 부장님. 윤재혁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C, D. 그리고 학력도.
야간대 출신이시고 MBA나 석사 학위도 없으시고 특별한 성과도. 말끝을 흐렸다. 정수호는 화면을 봤다. 자신의 32년이 엑셀표 몇 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학력 야간대, 자격증 없음, 최근 프로젝트 없음. 최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이 회사 위에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이게 대우입니까? 윤재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젊은 인력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젊은 인력. 그 말 속엔 너희는 늙어서 쓸모없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12월 말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론 현명한 선택하실 거라 믿습니다. 윤재혁은 이미 결론 난 듯 다음 서류를 펼쳤다. 5명은 서류를 들고 일어섰다. 정수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실장님, 저희가 정말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까? 윤재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잖습니까? 이미 회사에서 자리가 없습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추가드리니 체면 유지하며 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수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5명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자리 재배치 통보였다. 오전 10시 총무팀 직원이 5명을 찾아왔다.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들, 자리 이동하셔야 합니다. 정수호는 32년간 써온 창가 자리에서 짐을 쌌다. 사진 액자 하나, 낡은 머그컵, 서류 몇 장. 그게 전부였다. 새로운 자리는 사무실 구석이었다. 창문도 없고 기둥 뒤편에 가려진 곳. 5층 끝자리에 긴 테이블 5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다. 박영수, 최민호, 김정혜, 이상훈도 모두 그곳으로 왔다. 박영수가 빈 책상을 보며 중얼거렸다. PC는요? 총무팀 직원이 무표정하게 답했다. 없습니다. 5명은 빈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모니터도 키보드도 심지어 전화기도 없었다. 정수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최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사람 취급인가? 김정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상우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다. 하지만 그들이 앉은 곳엔 창문조차 없었다. 박영수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퇴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지 뭐. 정수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빈 책상을 바라볼 뿐이었다. 주변 직원들이 지나가며 힐끔거렸다. 20대, 30대 젊은 사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명퇴 대상자들이래. PC도 없이 앉혀놨네. 완전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회사도 참 야속하네. 하지만 누구도 다가와 위로하지 않았다. 5명은 그렇게 하루 종일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었다. 정수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0시 30분. 점심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야 한다니. 32년을 일한 회사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점심시간이 되었다. 5명은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다. 예전에 앉던 테이블로 가려는데 이미 다른 직원들이 가득 차 있었다. 5명은 구석 테이블로 갔다. 조용히 밥을 먹었다. 주변 직원들이 그들을 보며 쑥덕거렸다. 박영수가 한숨을 쉬었다. 차라리 사표 쓸까? 최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김정혜가 눈물을 훔쳤다.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떡해요? 이상우는 말이 없었다. 정수호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도 억지로 삼켰다. 오후에도 계속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정수호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다. 시간을 때우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3시쯤 생산기술부에서 주간회의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정수호는 회의실로 갔다. 후배 김 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35세, 명문대 공대 출신의 자신감 넘치는 젊은이였다. 안건을 설명하던 중 정수호가 손을 들었다. 팀장님, 생산라인 불량률이 지난주 3%까지 올라갔는데 제 생각엔 김 팀장이 말을 잘랐다. 부장님, 그건 이미 저희가 AI 시스템으로 분석 중입니다. 예전 방식으론 안 됩니다. 김 팀장은 회의 자료를 넘기며 덧붙였다. 그리고 부장님, 다음 회의부터는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앉은 대리 하나가 킥킥 웃었다. 정수호는 입을 다물었다. 회의가 끝나고 정수호는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왔다. 빈 책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5명은 짐도 없이 가방만 들고 일어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자 안에 직원들이 가득했다. 아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정수호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정수호는 스마트폰으로 가계부 앱을 열었다. 딸 대학 등록금 450만 원, 다음 달 납부 예정. 노모 요양원비 월 80만 원. 아파트 대출 잔금 1억 2천만 원.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월 150만 원을 번다. 명퇴하면 퇴직금 받지만 재취업은 57세를 누가 뽑아주겠는가. 정수호는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회사 일 어땠어? 정수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딸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엄마, 다음 학기 교환학생 가고 싶어? 미국 갈 수 있을까? 정수호는 수저를 놓았다. 32년을 일했는데 이게 끝인가? 빈 책상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만 때우다 퇴사하는 게 자신의 마지막인가?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아내와 딸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다. 정수호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더 떴다. 그날 밤 정수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2년, 25살에 입사해서 57살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회사에 바쳤다. 하지만 회사는 자신을 빈 책상에 앉혀놓고 퇴사하라고 압박한다. 이게 정말 자신의 가치인가? 정수호는 눈을 감았다. 30년 전 막내 사원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1993년 3월 25살 정수호는 한별 케미칼 정문 앞에 서 있었다. 남색 작업복을 입고 새 안전화를 신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생산기술부 사원 정수호라고 적혀 있었다. 고졸학력으로 대기업은 꿈도 못 꾸고 중소기업 공채에 간신히 붙었다. 어머니는 그래도 대기업 협력사면 안정적이라며 좋아하셨다. 정수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부터 사회인이다.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인사팀 직원이 정수호를 안내했다. 정수호 사원, 연구개발팀 배치입니다. 연구개발팀? 정수호는 당황했다. 자신은 공업고등학교 출신인데 연구팀이라니. 제가요? 저학력이, 인력이 부족해서요. 일단 실험 보조 업무 맡으실 겁니다. 연구개발동 3층.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 4명이 보였다. 팀장 김태훈 박사가 안경 너머로 정수호를 봤다. 42세,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었다. 신입? 네, 정수호입니다.
정수호는 90도로 인사했다. 김 박사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실험대로 돌아갔다. 선배 연구원 이연수가 정수호를 불렀다. 35세, 역시 박사 출신이었다. 정수호 사원 여기. 이연수가 실험 기구들을 가리켰다. 일단 장비 청소부터 배워. 비커, 플라스크, 이거 다 씻어야 해. 약품 묻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네. 정수호는 하루 종일 실험 기구를 닦았다. 손은 약품 냄새로 따가웠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손을 씻는데 약품 냄새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수호의 업무는 청소, 심부름, 데이터 입력. 박사 연구원들이 실험하면 옆에서 노트에 받아 적는 일이었다. 수호야, 커피 좀. 수호야, 이거 복사 10부. 수호야, 시약 창고 가서 황산 좀 가져와. 정수호는 묵묵히 일했다. 대학도 못 나온 자신이 연구팀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배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다. 어느 날 김태훈 박사가 정수호를 불렀다. 수호야, 너 야간 대학 갈 생각 없어? 정수호는 놀라서 물었다. 저요? 응. 너 일 꼼꼼하더라. 공부하면 나중에 도움 될 거야. 그날 밤부터 정수호는 야간 대학 원서를 알아봤다. 화학공학과. 등록금은 빠듯했지만 할부로 낼 수 있었다. 정수호는 1995년 봄 야간 대학에 입학했다. 낮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엔 학교에서 공부했다. 지하철에서 졸며 통학하는 날이 많았다. 주말엔 과제와 시험 준비. 하지만 정수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였다. 1995년 봄 연구개발팀의 대형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 개선 연구. 본사로부터 2년 기한 연구비 5억 원이 배정됐다. 김태훈 박사가 팀원들을 모았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 팀 규모 확대된다. 모두 집중하자. 김 박사는 정수호를 따로 불렀다. 수호야, 이번엔 네가 실험 기록 전담이야. 정수호는 긴장했다. 제가요? 응. 매일 실험 과정, 온도, 습도, 반응 시간, 시약 배합비 전부 노트에 적어. 한 글자도 빠뜨리면 안 돼. 나중에 특허 낼 때 이게 다 증거 자료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박사는 두꺼운 실험 노트를 건넸다. 표지에 1995 전해질 개선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다. 정수호는 첫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실험 기록 담당 정수호. 그날부터 정수호의 하루는 더 바빠졌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험 참여. 박사들 옆에서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다. 1995년 5월 12일. 온도 25도, 습도 45%, 전해질 A-12 배합, EC와 DMC 비율 3대 7, 리튬이온 농도 1.2몰. 반응 시작 오전 10시 15분. 실험은 수백 번 반복됐다. 대부분 실패였다. 박사들은 좌절했지만 정수호는 묵묵히 기록했다. 밤 10시까지 야간 실험도 많았다. 정수호는 야간 대학 수업을 빼먹으면서까지 기록에 집중했다. 김 박사가 미안해했다. 수호야, 학교 수업 못 가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정수호는 집에 가서도 노트를 펼쳤다. 낮에 미처 정리 못한 데이터를 주말에 깔끔하게 옮겨 적었다. 어머니가 걱정했다.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1996년 여름, 드디어 돌파구가 보였다. 전해질 배합비 조정으로 배터리 수명이 30% 향상됐다. 김태훈 박사가 환호했다.
됐다. 이거야. 연구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눴다. 정수호도 기뻤다. 자신이 기록한 노트 덕분에 어떤 조건에서 성공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연수 박사가 정수호 어깨를 두드렸다. 수호야, 내 기록이 없었으면 이 결과 못 찾았을 거야. 정수호는 뿌듯했다. 비록 막내 사원이지만 자신도 이 프로젝트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7년 봄, 특허 출원 준비가 시작됐다. 변리사가 와서 기술 내용을 검토했다. 실험 데이터 정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특허 등록 문제 없습니다. 김태윤 박사가 정수호를 불렀다. 수호야, 내 덕분이다. 2년간 정말 고생했어. 특허 출원서가 완성됐다. 발명자란에는 김태윤, 이연수, 박민석 세 박사의 이름이 올랐다. 정수호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서류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실험 기록 정수호 사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는 특허 출원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태윤, 이연수, 박민석 세 박사에게 각각 100만 원씩, 정수호에게는 경력금 명목으로 10만 원이 주어졌다. 김 박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호야, 미안하다. 네가 공식 발명자는 아니라서. 정수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게 훨씬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진의 반응은 차가웠다. 기술이사가 보고를 받고 말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이 아직 작아. 상용화하기엔 이르다. 기술은 서랍 속에 묻혔다. 연구팀은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갔다. 정수호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회사 결정이었다. 1998년 김태윤 박사가 정수호를 불렀다. 수호야, 나 대기업으로 이직한다. 정수호는 놀랐다. 박사님이요? 응. 조건이 좋아서. 너도 공부 계속해. 나중에 좋은 데서 보자. 김 박사는 떠났다. 1999년 이연수 박사도 미국 유학을 갔다. 2001년 박민석 박사는 독일 기업으로 이직했다. 연구개발팀은 사실상 해체됐다. 정수호는 생산기술부로 발령받았다. 현장 관리 업무. 연구실이 아니라 공장 라인이 그의 새 직장이 되었다. 1999년 정수호는 야간 대학을 졸업했다. 4년간 악착같이 다녀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인사팀에 학위증을 제출했다. 인사기록이 고졸에서 대졸로 바뀌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야간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승진 심사 때마다 주간대 명문대 출신들에게 밀렸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정수호는 생산기술부에서 묵묵히 일했다. 과장, 차장, 부장. 천천히 올라갔지만 화려한 커리어는 아니었다. 하지만 정수호는 30년 전 실험 노트 20건을 버리지 못했다. 집 창고 깊숙이 보관했다. 플로피 디스크 47장, 사진 필름 230장도 함께.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없었다. 그냥 자신의 청춘이 담긴 기록이라 버릴 수 없었다. 2025년 11월 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정수호. 32년 전 그 막내 사원은 이제 57세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어 있었다. 창고에 묻힌 실험 노트처럼 자신도 회사 구석에 묻혀 있었다. 정수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점심시간까지 아직 1시간 반. 빈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정수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그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거라던 그 믿음은. 2025년 12월 초 정수호는 빈 책상 앞에 앉아 3주째를 보내고 있었다.
PC도 없이 하루 8시간을 견디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시계를 확인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그렇게 시간을 때웠다. 박영수, 최민호, 김정혜, 이상훈도 마찬가지였다. 5명은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아 하루하루를 버텼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구석 테이블. 박영수가 한숨을 쉬었다. 나 그냥 사표 쓸까봐. 이러느니 차라리. 최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12월 말까지 아직 시간 있잖아. 김정혜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매일 이러니까 우울증 올 것 같아요. 이상우는 말이 없었다. 정수호는 조용히 말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딥시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수호 자신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오후 2시 한별 케미칼 본사는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임원들이 급히 회의실로 모였다. 비상경영회의 소집이었다. 사장 최인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62세 창업주의 아들로 2대 경영인이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최인호 사장이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뉴스 기사가 떴다. 중국 선전파워텍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양산 성공.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영업본부장이 급히 보고했다. 사장님, 우리 주요 고객사들이 선전파워텍과 접촉 중입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대형 배터리 제조사 모두요. 가격은 우리보다 30% 저렴하다고 합니다. 성능도 동등하고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기술연구소장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했다. 사장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에 기술 자료가 떴다. 선전파워텍의 특허 문서와 한별 케미칼의 자료를 비교한 것이었다. 선전파워텍의 전해질 기술이 우리 특허와 95% 일치합니다. 배합비, 공정온도, 첨가제 종류까지 똑같습니다. 재무이사가 끼어들었다. 명백한 특허 침해 아닙니까? 기술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특허가 1997년 출원됐다는 겁니다. 거의 30년 전이죠. 특허 침해를 증명하려면 당시 개발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없습니다. 전산 자료는 2000년 이전 자료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이 문서는 2010년 창고 화재 때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재무팀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사장님, 이번 달 수주 물량이 전월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4분기 적자가 300억 원 예상됩니다. 최인호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년엔? 재무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증거 자료 없이는 승소 확률이 낮습니다. 공동 발명자들은 인사팀장이 보고했다. 1997년 당시 프로젝트 참여자 명단 확인했습니다. 김태윤, 이현수, 박민석 세 박사입니다. 연락해 보셨습니까? 김태윤 박사는 2015년 폐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최인호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나머지 2분은? 이현수 박사는 미국 이민 후 연락처 불명입니다. 박민석 박사는 독일 기업 근무 중입니다. 박민석 박사, 당장 연락하십시오. 법무팀장이 국제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됐다.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박 박사님, 저 한별 케미칼 법무팀입니다. 아, 한별?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죠? 1997년 전해질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30년 전인데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법무팀장이 다급하게 설명했다. 중국 업체가 우리 기술 도용했습니다. 소송 준비 중인데 박사님 증언이 필요합니다. 박민석의 목소리에서 난색이 역력했다. 증언요? 저 이제 은퇴 앞두고 있어서 한국 갈 시간도 없고 솔직히 3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죄송합니다. 박사님, 회사가 위기입니다. 제발,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요. 전화가 끊어졌다. 회의실에 절망감이 감돌았다. 최인호 사장이 책상을 쳤다. 이럴 수가. 30년 전 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증거 없이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영업본부장이 보고했다. 사장님, 고객사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계약 전부 날아갑니다. 재무이사가 덧붙였다. 회사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사장님. 회의실은 패배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인사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급히 입장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인사팀장에게 쏠렸다. 1997년 프로젝트 관련 기록을 찾았습니다. 실험 기록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최인호 사장이 급히 물었다. 누구입니까? 인사팀장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오래된 인사 기록이었다. 정수호 부장입니다. 당시 사원으로 실험 노트 작성 전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며칠 전 명예퇴직 압박했던 바로 그 사람. 지금 구석 자리에 PC도 없이 앉혀놓은 그 사람. 최인호 사장이 소리쳤다. 당장 정수호 부장 모셔오십시오. 윤재혁이 황급히 일어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5층 구석 자리. 정수호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오후 2시 45분. 퇴근까지 아직 3시간 15분. 그때 윤재혁이 급하게 다가왔다. 숨이 가빴다. 부장님. 정수호는 고개를 들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을 내쫓으려던 그 사람이 존댓말을 하고 있었다. 사장님께서 부르십니다. 7층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가시면 아실 겁니다. 급한 일입니다. 정수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옆자리 박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호야,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다녀올게. 정수호는 윤재혁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윤재혁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정수호는 조용히 앞을 바라봤다. 30년을 일한 회사였다.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을 것 같았다. 7층 중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수호가 들어서자 사장을 비롯한 임원 10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며칠 전까지 자신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최인호 사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부장님, 앉으십시오. 존댓말이었다. 정수호는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았다. 사장, 법무팀장, 기술연구소장, 윤재혁.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최인호 사장이 입을 열었다. 부장님, 1997년 전해질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정수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합니다. 당시 실험 기록을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년간 실험 노트 작성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부장님, 혹시 당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정수호에게 쏠렸다. 정수호는 잠시 침묵했다. 30초가 지났다. 윤재혁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최인호 사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부장님? 정수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있긴 한데요. 어디 있습니까? 사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수호는 사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전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정수호가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 저한테 퇴사하라고 하셨잖아요. 윤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수호는 윤재혁을 돌아보며 말했다. 32년 근속한 사람 빈 책상에 앉혀놓고 PC도 안 주고 회의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죠. 정수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왜 이제 와서 제가 필요하신 겁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최인호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윤재혁에게 돌아섰다. 윤 실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윤재혁이 말을 더듬었다. 사장님, 그게 정수호 부장을 명퇴 대상으로 올렸습니까? 효율화 차원에서. 효율화? 32년 근속자를 PC도 없는 자리에 앉혀놓은 게 효율화입니까? 최인호 사장이 책상을 쳤다. 회의실이 떨렸다. 당장 명퇴 대상 명단 가져오십시오. 인사팀장이 급히 파일을 열었다. 사장이 화면을 보더니 더욱 화를 냈다. 5명이나? 박영수 차장, 최민호 부장, 김정혜 과장, 이상훈 차장까지. 사장이 윤재혁을 노려봤다. 다들 20년, 30년 근속자들인데 이걸 내쫓으려 했어? 윤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최인호 사장이 정수호에게 돌아섰다. 목소리를 낮췄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정수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사장이 이어 말했다. 회사가 실수했습니다. 부장님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정수호가 물었다. 자료가 뭐에 필요한 겁니까? 법무팀장이 설명했다. 중국 업체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30년 전 개발 자료가 없어서 증명이 어렵습니다. 기술연구소장이 덧붙였다. 부장님이 작성하신 실험 노트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정수호는 잠시 생각했다. 30년간 창고에 보관해온 그 노트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정수호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조건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다. 최인호 사장이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정수호가 또렷하게 말했다. 첫째, 저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대상 전원 철회해 주십시오. 사장이 당황했다. 전원이요? 네. 박영수 차장, 최민호 부장, 김정혜 과장, 이상훈 차장. 이분들도 모두 30년 가까이 회사 위에 일한 사람들입니다. 윤재혁이 끼어들었다. 부장님, 그건. 정수호가 윤재혁을 차갑게 바라봤다. 이분들 안 챙기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최인호 사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재무이사가 속삭였다. 사장님, 5명 인건비가. 정수호가 말했다. 제 조건입니다.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찾으시든지.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최인호 사장이 한숨을 쉬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5명 전원 명퇴 철회하겠습니다. 정수호가 이어서 말했다. 둘째, 명예퇴직 철회하고 정년까지 근무 보장해 주십시오. 그것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셋째, 1997년 특허 보상금 재산 정해 주십시오. 당시 10만 원은 너무 적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끄덕였다. 당연히 재산 정하겠습니다. 넷째, 특허 소송 TF팀 공동 책임자로 임명해 주십시오. 최인호 사장이 즉시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째,
승소시 성과급 별도 지급해 주십시오. 약속드립니다. 정수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구석자리 5명,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PC도 다시 설치하고요. 최인호 사장이 윤재혁을 쏘아봤다. 당연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조치하십시오. 윤재혁이 고개를 숙였다. 네, 사장님. 정수호가 조용히 말했다. 조건 다 들어주시면 집 창고에 있는 자료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창고에 뭐가 있습니까? 실험 노트 20권, 플로피 디스크 47장, 실험 사진 필름 230장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눈을 크게 떴다. 전부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네. 제가 직접 쓰고 정리한 거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연구소장이 감탄했다. 30년 동안요? 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인호 사장이 정수호를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 구석 자리에 앉혀놓고 내쫓으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회사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정수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일 했을 뿐입니다. 그게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회의가 끝났다. 정수호가 일어서자 임원들도 모두 일어섰다. 며칠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정수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직원 몇 명이 수군거렸다. 저분이 정수호 부장님? 사장님 회의실 들어가셨던 분? 무슨 일이래? 정수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내려왔다. 구석자리로 돌아오자 4명이 궁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박영수가 물었다. 수호야, 무슨 일이었어? 정수호가 조용히 말했다. 명태 철회됐어. 우리 5명 전부. 최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 진짜? 응. 그리고 원래 자리로 복귀한대. PC도 다시 준다고. 김정희가 눈물을 글썽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수호는 설명했다. 30년 전 실험 노트, 회사의 위기, 자신이 제시한 조건들. 4명은 말없이 듣다가 박영수가 정수호 어깨를 잡았다. 수호야, 네가 우릴 살렸구나. 최민호가 목이 메었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김정혜는 눈물을 훔쳤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정수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린 동료잖아. 당연한 거야. 그날 저녁 총무팀에서 연락이 왔다. 내일부터 원래 자리로 복귀 조치. PC와 전화기 재설치. 5명은 32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의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정수호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 창고에서 노트를 꺼내야 한다. 30년간 묻혀있던 그 기록들이 이제 빛을 볼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창고 좀 열어야 해. 왜? 회사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대. 아내는 궁금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정수호는 창고 문을 열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1995-1997 실험 기록이라고 적힌 상자를 찾았다. 상자를 열자 노트 20건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정수호는 첫 번째 노트를 꺼내 펼쳤다. 1995년 5월 12일. 실험 시작. 기록 담당 정수호. 젊은 시절 자신의 필체였다. 정수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30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기록이 이제 회사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도. 다음 날 아침 정수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트렁크에는 큰 박스 2개가 실려 있었다.
30년 전 실험 노트 20권, 플로피 디스크 47장, 사진 필름 230장. 정수호는 박스를 들고 회사 정문을 지났다.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부장님, 뭐 그렇게 많이요? 옛날 자료 좀 가져왔습니다. 힘드시겠네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정수호는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사장실 앞 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최인호 사장, 법무팀장, 기술연구소장, 윤재혁이 이미 와 있었다. 모두 일어서서 정수호를 맞았다. 부장님 오셨습니까? 최인호 사장이 직접 박스를 받으려 했다. 정수호가 회의 테이블에 박스를 내려놓았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정수호가 첫 번째 박스를 열었다. 실험 노트 20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표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5월 12일. 온도 25도, 습도 45%. 전해질 A-12 배합. EC와 DMC 비율 3대 7. 리튬염 농도 1.2몰. 반응 시작 오전 10시 15분. 매일매일 빠짐없는 기록이었다. 온도, 습도, 시약 배합비, 반응 시간. 심지어 실험 실패 이유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건 완벽합니다. 법무팀장이 감탄했다. 기술연구소장이 다른 노트를 펼쳤다. 1996년 7월 23일. 배합비 조정. EC와 DMC 비율 4대 6으로 변경. 배터리 수명 12% 향상 확인. 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네요. 단계별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수호가 두 번째 박스를 열었다. 플로피 디스크가 번호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플로피 디스크는 30년 지나서 몇 개는 안 될 겁니다. IT팀 직원이 급히 구형 컴퓨터를 가져왔다. 플로피 디스크를 하나씩 넣어봤다. 47장 중 12장만 데이터가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실험 데이터 스프레드시트, 그래프, 분석 결과. 화면에 30년 전 자료가 떴다. 이것도 완벽합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사진 필름도 하나하나 확인했다. 실험 장면, 시약 배합 과정, 결과물. 230장 전부 선명했다. 최인호 사장이 정수호를 바라봤다. 부장님, 30년 동안 이걸 다 보관하셨습니까? 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정수호는 잠시 생각했다. 제 청춘이 담긴 기록이니까요. 2년간 매일 밤늦게까지 썼던 노트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법무팀장이 선전 파워텍 자료를 꺼냈다. 부장님, 이거 좀 보시겠습니까? 정수호가 자료를 받아봤다. 선전 파워텍의 특허 문서였다. 전해질 배합비, 공정 온도, 첨가제 종류. 정수호의 눈이 커졌다. 이거 완전히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95% 일치합니다. 정수호가 자신의 노트를 펼쳐 비교했다. 1996년 8월 14일 실험. 이 배합비랑 완전히 같네요. 기술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명백한 침해입니다. 부장님 노트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부장님, 이 자료면 승소 가능성 95% 이상입니다. 최인호 사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부장님, 정말 회사를 살려주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인사팀에서 공지가 나갔다.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 명예퇴직 프로그램 전면 철회. 대상자 전원 원 소속 복귀 조치. 오전 11시 총무팀 직원들이 구석 자리로 왔다. 정수호, 박영수, 최민호, 김정혜,
이상훈 5명에게 말했다. 원래 자리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PC도 오후에 설치하겠습니다. 5명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수호가 짐을 챙겼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창가 자리로 돌아왔다. 32년간 써온 그 자리.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리였다. 오후 2시 총무팀 직원이 새 PC를 설치했다. 듀얼 모니터에 최신 키보드. 정수호는 PC를 켜고 로그인했다. 3주 만에 다시 보는 회사 메일. 며칠 전 구석자리 빈 책상이 꿈만 같았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5명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거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들 명퇴 철회됐대. 정수호 부장님이 뭔가 대단한 거 하셨나 봐. 회사 살린다던데? 박영수가 웃으며 말했다. 수호야, 우리 완전 유명 인사 됐네. 최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왕따였는데. 김정희가 눈물을 글썽였다. PC 앞에 다시 앉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상훈이 조용히 말했다. 수호 형 덕분이야. 정수호가 손을 저었다. 우리 동료잖아. 당연한 거야. 오후 3시 생산기술부 사무실. 후배 김 팀장이 정수호 자리로 왔다. 며칠 전까지 회의 참석하지 말라던 그 사람. 이제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부장님, 응? PC 잘 설치되셨습니까? 응, 잘 됐어. 김 팀장이 어색하게 웃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김 팀장은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며칠 사이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정수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변한다. 오후 4시 사내 인트라넷 메인 화면이 바뀌었다. 특허 소송 TF팀 구성 공지. 공동 책임자 정수호 부장. 팀원 법무팀 2명. 기술연구소 3명. 사진은 없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정수호 부장님이 TF 책임자래. 구석 자리 계셨던 그분? 30년 전 자료 갖고 계셨다며. 대박. 복도를 지나가는 정수호를 보고 직원들이 인사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까지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들이었다. 정수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퇴근 시간 5명은 회사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다. 박영수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수호야, 오늘은 내가 쏜다. 최민호가 잔을 들었다. 진짜 기적 같아. 이틀 전까지만 해도 PC도 없이 앉아 있었는데. 김정희가 눈물을 훔쳤다. 부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나갔을 거예요. 이상훈이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수호 형. 정수호가 잔을 들었다. 다시 시작이야. 우리 정년까지 함께 일하자. 5명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절망했던 게 거짓말 같았다. 명퇴 압박, 빈 책상, PC도 없는 굴욕. 그 모든 게 이제 끝났다. 그날 밤 정수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회사에서 특허 소송 TF팀 책임자 됐어. 아내가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호는 그제야 며칠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명예퇴직 통보, 구석자리로 밀려남, PC도 없이 3주간 앉아있던 일.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래서요? 30년 전에 내가 기록한 노트가 필요하대. 그래서 협상했어. 나뿐 아니라 동료들 명퇴도 다 철회시켰어.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 정말 고생했어요. 며칠 전까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정수호는 아내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
딸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아빠 대박. 인터넷에 아빠 회사 나왔어. 특허 소송한대. 정수호는 미소 지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며칠 전 빈 책상 앞에 앉아 절망했던 게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정수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정수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전 막내 사원이 기록한 노트가 이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2025년 12월 중순 한별 케미칼 6층 중회의실 하나가 특허 소송 TF팀 전용 사무실로 바뀌었다. 긴 테이블 위에 PC 6대가 나란히 설치됐다. 화이트보드, 프린터, 서류 캐비넷까지 갖춰진 공간. 정수호의 자리는 창가였다. 햇빛이 들어오는 곳.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특허 소송 TF 공동 책임자 정수호 부장. 며칠 전 PC도 없던 구석 자리가 거짓말 같았다. 오전 10시 첫 팀 회의가 시작됐다. 법무팀 박 과장과 김 대리, 기술연구소 이 연구원, 최 연구원, 정 연구원. 5명이 정수호를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박 과장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책임자님, 소송 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호가 손을 들었다. 그냥 부장님이라 불러주세요. 네, 부장님. 박 과장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소송 일정표였다. 서울중앙지법 제소 목표일, 증거 제출 기한, 변호사 선임 일정. 정수호는 조용히 들었다. 박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1월 중순 제소 예정입니다. 부장님 실험 노트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술연구소 이 연구원이 보고했다. 부장님 실험 노트 기반으로 기술 분석 중입니다. 선전파워텍 특허와 비교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호가 자신의 노트를 펼쳤다. 1996년 8월 14일 실험 기록. 배합비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날짜 실험이 핵심입니다. 선전파워텍이 사용한 배합비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연구원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수호는 30년 전 기억을 더듬어가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팀원들은 경청하며 기록했다. 며칠 전까지 정수호를 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말에 집중했다. 회의가 끝나고 정수호는 혼자 남아 노트를 정리했다. 페이지를 넘기며 당시가 떠올랐다. 실험실 약품 냄새,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형광등, 김태윤 박사의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노트 속 기록은 선명했다. 정수호는 펜을 들고 설명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각 실험의 목적, 과정, 결과. 왜 실패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법무팀이 이해하기 쉽게 풀었었다. 며칠 후 최인호 사장이 정수호를 사장실로 불렀다. 정수호가 7층에 올라가자 비서가 안내했다. 사장실 문이 열렸다. 넓은 공간, 고급 소파, 큰 책상. 정수호는 32년 만에 처음 들어오는 곳이었다. 사장이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다. 부장님 앉으십시오. 정수호는 소파에 앉았다. 커피가 나왔다. 사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부장님, 1997년 특허 보상금 재산 정했습니다. 정수호가 펼쳐보니 금액이 적혀 있었다. 5천만 원. 당시 10만 원의 500배였다. 세금 제외하고 실수령액 3,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번 달 급여와 함께 통장으로 입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제대로 보상 못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 일했을 뿐입니다. 사장은 정수호의 담담함에 오히려
더 감동한 표이였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정수호를 복도 직원들이 보고 인사했다. 며칠 전까지 피하던 사람들이었다. 정수호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직원들이 자리를 비켜줬다. 부장님 먼저 타세요. 정수호는 어색했지만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6층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정수호가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앞사람이 뒤를 돌아보더니 양보했다. 부장님 먼저 받으세요. 정수호는 손살에 쳤지만 상대는 웃으며 비켰다. 밥을 받아 자리를 찾는데 여기저기서 손을 흔들었다. 젊은 직원들이었다. 정수호는 평소 앉던 구석 테이블로 갔다. 명퇴 철회된 동료 4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영수가 웃으며 말했다. 수호야, 요즘 인기 최고네. 최민호가 국을 떠먹으며 덧붙였다. 복도만 지나가도 인사세례 받던데? 정수호는 손을 저었다.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먹자. 5명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하지만 주변 테이블에서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오후 3시 TF팀 사무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수호가 고개를 들자 윤재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며칠 전까지 명퇴를 압박하던 그 사람. 부장님, 시간 괜찮으십니까? 들어오세요. 윤재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정수호 책상 앞에 섰다. 얼굴이 어두웠다. 부장님,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명예퇴직 압박하고 구석자리에 앉히고 PC도 안 준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호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보다가 윤재혁을 돌아봤다. 일은 일이니까요.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윤재혁은 정수호의 담담한 반응에 오히려 더 부끄러워하는 표이였다. 정수호가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윤재혁이 앉았다.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일, 앞으로의 계획. 윤재혁이 말했다. 부장님께 많이 배웁니다.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 아니라는 것. 정수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혁이 나가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혔다. 정수호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할 일이 많았다. 오후 4시 생산기술부 주간회의. 정수호가 회의실에 들어가자 후배들이 일어섰다. 김 팀장이 상석을 가리켰지만 정수호는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됐다. 안건 설명이 이어지고 정수호가 의견을 냈다. 생산라인 불량률 개선안인데 온도 센서 위치를 조정하면 어떨까요? 며칠 전 같았으면 무시당했을 의견. 김 팀장이 즉시 대답했다. 부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젊은 대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회의가 끝나고 정수호는 자리로 돌아왔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경험이었다. 퇴근 시간 정수호는 TF팀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를 걷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12월 중순 해가 일찍 졌다. 정수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며칠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구석자리에서 TF 책임자로, PC도 없던 자리에서 전용 사무실로, 무시당하던 사람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묵묵히 일할 뿐이었다. 저녁 명퇴 철회된 5명은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모였다. 박영수가 소주를 따랐다. 최민호가 고기를 구웠다. 김정혜는 상추를 준비했다. 이상훈이 물을 따랐다.
5명은 잔을 들었다. 건배.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다. 따뜻했다.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다. 박영수가 말했다. 수호야, 내 덕분에 우리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고맙다. 김정혜가 눈시울을 붉혔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우는 말없이 잔을 들었다. 정수호가 말했다. 우린 동료잖아. 정년까지 함께 일하자. 5명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며칠 전 절망했던 게 거짓말 같았다. 빈 책상, PC도 없던 그 시절. 이제는 과거였다. 월말 급여일. 정수호는 통장을 확인했다. 급여와 함께 특허 보상금 3,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아내가 놀라며 물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회사에서 30년 전 일 인정해줬어.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수호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다. 돈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인정받았다는 것. 32년간 묵묵히 일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정수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며칠 전보다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였다.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법의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한별케미칼, 피고 선전파워텍. 정수호의 실험 노트 20권, 플로피디스크 자료, 사진 필름이 증거로 제출됐다. 법무팀과 변호사는 밤늦게까지 소송 준비에 매달렸다. 정수호도 TF팀 사무실에서 기술자료 설명서를 작성했다. 30년 전 기억을 더듬어가며 각 실험의 의미를 풀어냈다. 2월 법정 출석. 정수호는 전문가 증인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섰다. 검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다. 32년 근무하며 법정에 서본 적은 처음이었다. 판사 앞에서 선서를 했다. 변호사가 질문했다. 증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실험 기록을 담당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노트가 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까? 정수호는 노트를 받아 펼쳤다. 자신의 필체였다. 네, 제가 매일 실험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30년 전 일인데 기억하십니까? 노트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도, 습도, 배합비, 반응 시간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다. 30년 전 자료의 신빙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정수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와 노트 내용이 일치합니다. 사진 필름도 함께 보관했습니다. 모두 같은 날짜, 같은 내용입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다. 노트, 디스크, 필름. 모든 기록이 일치했다. 판사가 말했다. 기록의 진위성을 인정합니다. 3월 1심 판결. 법정에 한별케미칼 측 인원들이 모였다. 최인호 사장, 법무팀장, 기술연구소장, 윤재혁, 그리고 정수호.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한별케미칼의 특허 선행성 인정. 선전파워텍의 침해 사실 확인. 손해배상금 산정 절차 진행. 한별케미칼 측이 환호했다. 하지만 정수호는 담담했다. 선전파워텍이 항소할 것이 분명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회사로 돌아오자 사내 분위기가 술렁였다. 인트라넷에 공지가 올라왔다. 특허 소송 1심 승소.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직원들은 정수호를 보며 박수를 보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인사가 쏟아졌다. 정수호는 여전히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4월 원래회의. 전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최인호 사장이 발표했다. 이번 달 우수사원은 정수호 부장입니다.
정수호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32년 만에 처음이었다.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사장이 직접 악수를 청했다. 임원들이 박수를 보냈다. 정수호는 소감을 말했다. 특별한 일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짧은 소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다. 회의가 끝나고 정수호는 자리로 돌아왔다. 상패를 책상 위에 놓았다. 햇빛이 비쳐 반짝였다.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는 우수사원 선정 공지가 올라왔다. 정수호의 사진이 게시됐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32년 근속의 가치. 저도 부장님처럼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조회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정수호가 자리를 찾는데 신입사원 몇 명이 다가왔다. 부장님, 여기 앉으시겠어요? 젊은 얼굴들이었다. 20대 초반. 정수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희끼리 먹어. 하지만 신입사원 하나가 용기 내어 물었다. 부장님, 어떻게 일하면 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수호는 잠시 생각했다. 거창한 거 없어. 맡은 일 성실하게 하면 돼. 언젠가 그게 빛을 발할 거야. 신입사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정수호는 평소 앉던 구석 테이블로 갔다. 동료 4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영수가 웃으며 말했다. 수호야, 완전 스승님 됐네. 후배들한테 인생 조언까지 하고. 정수호가 손살에 쳤다. 그냥 물어봐서 대답했을 뿐이야. 5명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며칠 전과 달리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제 익숙해졌다. 오후 생산기술부 사무실. 후배 대리 하나가 정수호를 찾아왔다. 업무 관련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다. 며칠 전까지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 정수호는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대리는 메모하며 들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조급해하지 마. 대리가 나가고 정수호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TF팀 일과 생산기술부 일을 병행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저녁 생산기술부 회식. 김 팀장이 제안했다. 정수호 우수사원 선정 축하. 정수호는 사양했지만 후배들이 우겨서 참석했다. 고깃집에서 소주잔이 오갔다. 김 팀장이 정수호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다. 부장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부장님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회의 참석하지 말라던 그 사람. 정수호는 잔을 받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정년까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정수호는 잔을 들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주변 후배들도 박수를 보냈다. 회식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정수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다. 주말 명퇴 철회된 5명은 등산을 갔다. 북한산 둘레길. 박영수가 앞서 걸으며 말했다. 이렇게 주말에 등산 오는 것도 오랜만이야. 며칠 전까지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한다. 최민호가 말했다. 정년까지 아직 몇 년 남았잖아. 건강 챙기면서 일해야지. 김정혜가 덧붙였다. 우리 5명 같은 해에 정년 퇴직하면 좋겠어요. 이상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호는 앞을 바라보며 걸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며칠 전 절망 속에 있던 자신들.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6월 항소심 최종 판결. 서울고등법원. 정수호는 다시 법정에 섰다. 선전파워텍 측이 강하게 반박했지만 정수호의 노트는 확실한 증거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1심 판결 유지. 선전파워텍, 한별케미칼의 손해배상금 1,200억 원 지급.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의무. 한별케미칼 완전 승소. 법정의 환호성이 터졌다. 회사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박수로 맞았다. 로비에서부터 복도까지. 정수호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인호 사장이 직접 나와 악수를 청했다. 부장님, 정말 회사를 살려주셨습니다. 정수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들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날 저녁 전사회식이 열렸다. 구내식당을 임시 연회장으로 꾸몄다. 400명 직원이 모였다. 사장이 정수호를 단상으로 불렀다. 여러분, 정수호 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 직원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3분간 이어진 기립박수. 정수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32년 만에 처음 받는 환호였다. 며칠 전 구석 자리 PC도 없이 앉아있던 자신. 이제는 전 직원 앞에 서 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한다. 2026년 7월 한별케미칼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선전파워텍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1,200억 원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으로 회사 재정이 완전히 안정됐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시 한별케미칼을 찾았다. 공급 계약이 재개되고 신규 계약도 체결됐다. 주가는 3배 올랐다. 공장은 24시간 가동됐다. 추가 채용 공고가 나갔다. 직원들은 사기가 충천했다. 8개월 전 위기에 떨던 회사가 거짓말 같았다. 7월 초 최인호 사장이 정수호를 사장실로 불렀다. 정수호가 노크하고 들어가자 사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부장님, 앉으십시오. 정수호는 소파에 앉았다. 사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부장님, 약속드린 성과급입니다. 정수호가 서류를 펼쳐보니 금액이 적혀 있었다. 특별 성과급 3억 원. 세금 제외 실수령액 2억 2천만 원 정도. 다음 급여 때 통장으로 입금하겠습니다. 정수호는 놀라서 금액을 다시 받다. 이렇게 많이요? 당연합니다. 부장님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니었으면 회사가 어떻게 됐을지. 정수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 일했을 뿐입니다. 사장실을 나오며 정수호는 생각했다. 8개월 전 명예퇴직 통보받던 자신. 이제는 특별 성과급 3억 원을 받는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한다. 7월 중순 정기 인사 발표일. 오전 10시 인트라넷 메인 화면에 공지가 떴다. 2026년 하반기 인사 발표. 직원들이 일제히 업무를 멈추고 화면을 클릭했다. 승진자 명단이 나타났다. 부장 5명, 차장 12명, 과장 23명. 그리고 이사 승진자 명단. 정수호 부장, 이사 승진.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축하드립니다. 당연한 승진입니다. 이사님 축하드려요. 전 직원이 확인했다. 댓글은 순식간에 50개를 넘었다. 정수호는 TF팀 사무실에서 인트라넷을 확인했다. 자신의 이름 옆에 이사라는 글자. 32년 만에 처음 보는 직급이었다. 고졸 출신, 야간대 졸업. 학벌도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는 자신이 이사가 되다니. 정수호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8개월 전 구석 자리 PC도 없던 자신. 그 자신이 이제 이사다. 오후 3시
최인호 사장이 정수호를 다시 사장실로 불렀다. 정수호가 들어서자 사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커피가 나왔다.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 경영진으로서 회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사님 경험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정수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장이 궁금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정수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사 승진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장이요? 네. 생산기술부 후배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습니다. 정수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직급은 이사지만 현장에서 후배들 가르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일해온 방식입니다. 사장은 잠시 정수호를 바라봤다. 보통 사람들은 승진하면 임원실로 가고 싶어 한다. 경영회의에 참석하고 결제 라인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수호는 달랐다. 여전히 현장을 원했다.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현장에 계시는 것도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수호는 사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자신은 현장 사람이었다. 책상에 앉아 서류 결제하는 것보다 생산 라인을 돌아보고 후배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다. 그게 자신이 32년간 일해온 방식이었다. 이사가 되었다고 그게 바뀔 이유는 없었다. 며칠 후 생산기술부 사무실. 정수호가 출근하자 후배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김 팀장이 꽃다발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호가 꽃다발을 받으며 손을 저었다. 이사 됐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일합시다. 후배들은 감동한 표정이었다. 젊은 대리 하나가 말했다. 이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수호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PC를 켰다. 메일을 확인하고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사가 되었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다. 다만 후배들이 더 자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업무 관련 질문, 인생 상담, 진로 고민. 정수호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줬다.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격려해줬다. 월말 급여일. 정수호는 통장을 확인했다. 급여와 함께 특별 성과급 2억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아내가 놀라며 물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금액이. 회사에서 성과급 줬어. 소송 이긴 것 때문에.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8개월 전 명예퇴직 통보받고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남편. 그 남편이 이제 이사가 되고 성과급까지 받았다. 정수호는 아내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딸 학비 걱정도 없고 어머니 요양원비도 여유 있게 낼 수 있어. 저녁 명퇴 철회된 5명은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모였다. 8개월 전과 달리 분위기가 밝았다. 박영수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수호야, 이사 됐는데도 우리랑 밥 먹어줘서 고맙다. 정수호가 웃었다. 무슨 소리야? 우린 동료잖아. 최민호가 고기를 구우며 말했다. 8개월 전만 해도 PC도 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야. 정말 기적 같아. 김정혜가 눈시울을 붉혔다. 이사님 덕분에 우리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훈이 조용히 잔을 들었다. 수호 형, 평생 못 갚을 빚이야. 정수호가 잔을 들었다.
빚이 무슨 빚이야. 우리 모두 정년까지 건강하게 일합시다. 5명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8개월 전 절망했던 게 거짓말 같았다. 명퇴 통보, 빈 책상, 구석자리, PC도 없던 그 시절. 그 모든 게 이제 과거였다. 5명은 웃으며 고기를 먹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시간이었다. 8월 초 전사 특별 강연. 사장이 정수호에게 요청했다. 전 직원 대상 강연. 주제는 성실함의 가치. 정수호는 처음엔 사양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장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수락했다. 강연 당일 구내식당을 임시 강당으로 꾸몄다. 의자 400개가 빼곡히 놓였다. 전 직원이 모였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정수호는 단상에 섰다. 32년 만에 전 직원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30년 전 저는 막내 사원이었습니다. 정수호가 입을 열었다. 직원들은 조용히 들었다. 고졸 학력으로 입사해서 연구개발팀 막내로 배치됐습니다. 박사님들 실험 보조하며 기록만 했습니다. 정수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매일 실험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온도, 습도, 배합비, 반응 시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정수호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 기록이 30년 후 회사를 살렸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정수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사소해 보여도 성실하게 하십시오. 언젠가 그 시간이 여러분을 증명할 겁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립박수였다. 5분간 이어졌다. 정수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데 신입사원들이 몰려왔다. 이사님,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 받아도 될까요? 정수호는 당황했지만 하나하나 응했다. 사진을 찍고 노트에 사인을 해줬다. 8개월 전까지 무시하던 세대가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강연 후 윤재혁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윤재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수호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정수호 이사님을 학벌과 나이로만 판단했습니다. 명예퇴직을 권유했고 구석 자리에 앉혔고 PC도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윤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호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재혁이 정수호에게 90도로 인사했다. 정수호는 단상으로 올라가 윤재혁을 일으켰다.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으니까요. 정수호가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내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온 일이 증명합니다. 2사람이 악수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는 함께 미래로 나아갈 때였다. 2028년 가을, 정수호는 여전히 생산기술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사 직급이지만 현장 팀장 역할을 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조언해주고 함께 일했다. 정년까지 1년 남았다. 회사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선전파워텍 라이선스 계약으로 꾸준한 수익이 들어왔다. 정수호는 회사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정수호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신입사원 하나가 달려와 인사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정수호는 미소로 답례했다. 복도 끝에서 임원이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다. 8개월 전 구석 자리 PC도 없던 그 시절. 이제는 꿈만 같았다. 정수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았다. 주말 정수호는 집 서재에 앉았다. 책장에는 유리 액자가 있었다. 30년 전 실험 노트 첫 페이지. 1995 전해질 개선 프로젝트 마이너스 기록 담당 정수호. 젊은 시절 자신의 필체. 정수호는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때 그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정수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내가 해온 일이 증명한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성실함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 정수호는 그것을 증명했다. 32년간 묵묵히 걸어온 길. 그 끝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았다. 8개월 전 절망했던 구석 자리.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정수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정수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8개월. 구석자리 PC도 없던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회사를 구한 이사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32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기록. 성실하게 적어 내려간 실험 노트 20권. 그것이 정수호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하지만 정수호가 증명했듯이 성실하게 쌓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묵묵히 하고 있는 그 일,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